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정말 오늘 오전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 긴급 이제 개의를 갖다가 요구했고, 회의가 열리자 거기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나오라 라고 얘기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마침 대검에 출근도 못했으니까 국회에서 부르니 응당 집에서 출발해서 나가고 있었겠죠. 그러자 지금 민주당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으면서 결국 윤호중, 이 법사위 관계입니다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긴급 사내를 선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사내를 선포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부르기 위한, 불렀다 하더라도 회의가 수집되기는 어렵겠죠. 국민의힘 쪽에서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소속 상임위의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개의를 요구하면 개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안건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누구 마음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원회에 나온단 말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오늘 만약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나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은 아마 국회 법사위를 향했을 겁니다. 실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와 같은 직무 배제 및 징계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질의 질문을 할 것이고, 아마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이제는 벼랑 끝까지 몰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난 10월 22일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도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로지 법무 검찰총장으로서 임기 내에 소임을 다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로 퇴임 후에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나왔다면 어마어마한 작심 발언, 정말 직격 토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죠. 근데 그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니까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쿠데타적 그런 행태를 취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검찰이 어디 감히 이 판사들을 사찰하다니 이거는 국정조사해야 된다 라고, 그야말로 민주당 분위기는 국정조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국정조사 갈 것까지도 없네요. 오늘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 나왔더라면은 거기에서 그 검사들이 판사에 대해서 불법 사찰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지금 보니까 이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어쨌든 법사위를 열어서 좋다, 정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도 부르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불러서 하는 이야기로 대질해보자, 사실상 비교해보자, 대질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죽어도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하기야 캥기는 게 있으니 못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쨌든 시차를 두고 시간차로 대질을 하게 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도 벌써부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6가지의 근거를 들었는데 판판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펄펄 뛰고 있는 게, 검사들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 사찰했다 그러는데 담당 검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 업무였다.
그건 당연한 거죠. 공판검사 입장에서 최소한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또 재판부가 그동안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성향을 알아야지 이쪽에서도 공격의 포인트를 잡고 어떤 변론의 포인트를 잡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정상적 직무를 갖고 마치 정치 사찰이라는 듯이 그야말로 뒤집어 씌우는 추미애 씨. 또 이번에 헛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계속 얘기가 그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니 왜 추미애한테 모든 거 갖다가 씌워놓고 또 이낙연 대표 보러 옆에서 장단 맞추러 가면서 정작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반구도 없고 계속 피하기만 하느냐. 이른바 선택적 침묵으로 광 안 파는 데니까 피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판에서는 짐짓 자기는 제3자인 양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마침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앤서치에서 데일리언하고 매주 하는 여론조사에서 이 여론조사 시점은 21일, 22일 지난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전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이 41.7, 부정이 54.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인구의 20%를 달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5로 이제 3호선을 타기 시작했고 부정평가는 무려 60.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먼저 RN서치 다음 주에 발표할 RN서치의 조사가 이번 주말에 있겠죠. 이번 주말에 있게 될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 난동, 사실상 친위 쿠데타적 그런 난동과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억울하게 정치 보복, 핍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조사에 그 정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본인의 전국적 지지율이 30% 한 중반쯤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다시 한번 무슨 쇼를 하던 고개를 숙이던 아니면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갖다가 경질하던 액션을 취하겠죠. 지금 가뜩이나 이번에 부동산 대책 이게 때문에 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난 상태에서 또 어제 자정부터죠. 어제 24일 자정부터 이른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0 단계를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전국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죽다 못해 이제는 죽을 힘조차 없는 지경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추동하고 있는 그 맹동주의자들 무엇이 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찍어내기 위해서 그의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릅니까?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제 24일 저녁 6시 5분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만행은 아마 조만간 국민 여론에 반영될 것이며 이것은 오롯이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그 목을 칠 겁니다. 목을 치겠죠. 하여튼 오늘 분명히 자신들이 보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 긴급 국정조사 해야 된다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사찰 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막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다 하고 국회를 출발하니 절대 나오지 마라, 누구 마음대로 나오느냐 하고 어떻게 하든지 못 나오게 만드는 그 민주당 집권 여당의 그 치졸함에 국민들은 혀를 두를 뿐입니다.